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작들을 쓴 대작가죠. 그중 이 죄와 벌은 철학적인 내용과 숨막히는 심리전이 담긴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휴학한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 즉 로자는 어느 날 우연히 술집에서 사람들이 전당포의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로자 역시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포함해 많은 물건들을 알료나에게 맡겼지만 돈이 없어 찾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 평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으로 돈을 버는 이 세상에 이로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녀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장래가 유망하지만 가난한 젊은이에게 준다면, 그리고 그 젊은이가 훗날 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녀를 살인하고 돈을 빼앗은 사람은 과연 죄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죠. 가난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꿈을 포기해야 했던 로자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 노파를 살해해 그 돈으로 자신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죠. 로자는 살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당포에 갔다 오다 우연히 술집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르멜로노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창녀가 된 딸 소냐와 폐병으로 고생하는 재혼한 자신의 아내 카테리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말하죠. 로자는 술에 취한 마르멜라도프를 집에 데려다주며 그의 가족들의 비참한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그 집에 남겨두고 오죠. 다음날 로자는 어머니 뿌레리아의 편지를 받습니다. 로자의 학비를 위해 여동생 두냐가 고향의 지주인 스비드리가일로프 시내에서 일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추근덕거려 오해를 사게 됐고 두냐는 결국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루진이라는 돈 많은 사람이 두냐에게 청혼을 해 그녀는 그에게 시집을 갈 것이고 형편도 괜찮아질 거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혼사를 위해 어머니와 두냐는 페테르부르크로 갈 것이니 몇 년 만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적혀 있었죠. 로자는 두냐가 가족들을 위해 그녀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 생각하고 두냐의 결혼을 막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자는 우연히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유일한 동생이자 동거인인 리자베타가 외출해 자리를 비울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계획한 대로 리자베타가 없는 시간에 전당포를 찾아갑니다. 로자는 알료나 이바노브나에게 맡길 물건이 있다고 속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살해하고 물건들을 훔칩니다. 그때 리자베타가 돌아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로자는 당황해 계획에 없던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전당포로 사람들이 와 로자는 전당포 안에 갇힙니다만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로자는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열병에 걸려 쓰러져 잠듭니다. 다음날 그는 경찰서에서 온 소환장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다 생각한 그는 불안해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지만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죠. 로자는 안심을 하지만 경찰들이 전당포 노인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열병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졸도를 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를 집에다 옮겨주고 그를 의심하게 되죠. 잠에서 깨어난 로자는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걸 깨닫고 훔친 물건들을 외진 곳 바위 밑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열병이 심해져 몸져 눕게 되죠. 로자는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결과 정신을 추스르기도 버거워했죠. 그의 친구인 라주미인이 그를 보살펴 줍니다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진 로자는 잠꼬대로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경찰들이 자신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빠져 경찰 서기관 자묘토프를 찾아가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살인사건 현장으로 가 인부들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죠. 로자는 루진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를 모욕하고 쫓아내죠. 시간이 지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무렵 로자는 길에서 마차에 치인 마르멜라도프를 발견합니다.
로자는 그를 집에 데려다 주지만 결국 그는 숨지고 말죠. 로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마르멜라도프의 가족들을 안쓰러워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어렵게 만들어 보내온 돈을 모두 마르멜라도프의 가족들에게 줘버립니다. 얼마 뒤 루진과 혼사를 위해 빼제르부르크로 온 로자의 어머니와 동생 두냐는 로자를 만나러 왔습니다만 로자가 루진을 만난 이야기를 하며 두냐와 루진의 결혼을 반대하자 어머니와 동생 두냐는 고민에 빠집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된 로자는 경찰이 전당포 노파 살해 범인을 찾기 위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람들을 신문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자는 자신 역시 조사 대상이었지만 병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맡겼던 물건, 즉 아버지의 유품을 찾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예심판사 포르피리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자묘토프와 함께 있던 포르피리는 로자에게 서류가 필요하니 경찰서에서 보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피리는 로자의 논문이 흥미로웠다며 평소 로자를 만나고 싶었다 말하죠. 법학과 대학생이었던 로자는 일반인이 아닌 위대한 사람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로자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었죠.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 즉 전당포 노파를 살해해 많은 이들을 구원한다면 죄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로자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포르피리는 논문의 내용으로 로자와 논쟁을 했고 논쟁을 하던 중 로자는 포르피리가 자신을 전당포 노파의 살인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자는 집으로 돌아오다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고향에서 왔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두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무 사심 없이 금전적으로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 말했죠. 로자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난 이야기를, 금전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두냐에게 해줍니다만 두냐는 치를 떨며 싫어합니다. 두냐는 로자와 루진을 화해시키기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오히려 두냐가 루진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혼은 취소됩니다. 로자는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에 초대하러 왔었던 소냐를 만나러 갑니다. 소냐는 자신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로자에게 매우 감사해했고 로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소냐의 순수한 영혼에 감명받습니다. 그리고 로자는 자신이 죽인 리자베타가 소냐의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로자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다음날 로자는 서류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가 포르피리를 만납니다. 포르피리는 전당포 노파 살인범 같은 범죄자의 심리를 잘 안다며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로자를 압박하며 신문하죠. 로자는 포르피리의 심리적 압박을 힘들어합니다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자신이 전당포 노파를 죽인 범인이라고 실토를 해버립니다. 포르피리는 당황했고 로자는 경찰서에서 빠져나옵니다. 괴로워하던 로자는 결국 소냐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밝힙니다. 소냐는 큰 충격을 받죠. 로자는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싶었으나 사람을 죽인 죄책감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슬퍼합니다. 또한 이런 실패가 바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죠. 소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경찰서로 가 자수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카테리나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카테리나에게 갔고 카테리나의 임종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나타나 로자에게 다가와 넌지시 로자가 소냐에게 한 대화를 말합니다. 소냐의 옆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소냐와 로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었죠. 상황이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로자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예심판사 포르피리와 마주치죠. 포르피리는 경찰서에서 로자를 압박했던 자신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 말했습니다. 로자는 포르피리가 자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생각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포르피리는 로자에게 악감정이 있어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로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신문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로자가 전당포 노인을 살해한 범인이라 확신한다 말하죠. 그는 로자의 논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말합니다. 로자는 부인했지만 포르피리는 로자에게 자수를 하면 정신병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처리해 큰 벌은 피하게 해주겠다 제안하고 돌아갑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러 간 로자는 그를 경계하지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을 경계하지 말라며 로자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로자와 헤어진 그는 로자 몰래 두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두냐를 집으로 유인해 로자의 범죄를 말하죠. 두냐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를 이용해 그녀의 사랑을 갈구합니다만 두냐는 거절합니다. 홀로 남겨진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소냐와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살합니다. 한편 로자는 괴로워하며 라주미인에게 두냐를 부탁한다 말합니다. 로자는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고통 속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소냐의 조언대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수하죠. 포르피리는 약속을 지켜 로자가 2명을 살해한 죄 치고는 가벼운 8년형을 선고받게 해줍니다. 로자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죠. 두냐와 라주미인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 뒤 로자가 있는 시베리아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뿌레리아에게 로자에 대한 일을 숨겼지만 뿌레리아는 로자에게 불행한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시름시름 앓다 사망하죠. 소냐는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받은 돈으로 시베리아로 가 로자를 챙깁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로자를 면회하며 그를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보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사실에 슬퍼했던 로자는 소녀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무거우면서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지만 스릴러 소설 같은 심리적인 재미도 함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로자가 범행 직후 전당포에서 탈출할 때의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재미가 있죠. 상당히 긴 소설인 죄와 벌은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입니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